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흐름 자체는 없다.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전을 제외를 하면은 뭐 이렇다 할 종목도 없고, 현재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할 뉴스도 재료도 테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심심하면은 우리도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,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결국에는 좋은 매수가,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에 잡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는데, 이거를 좀 제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코스닥도 뭐 거의 뭐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. 오늘 시장 뭐 그렇게 큰 흐름 자체는 없다. 하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너무나도 너무 코스닥은 좀 많은 부분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썩 그렇게 재밌거나 뭐 파이팅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막 급하게 우리가 막 사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,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심심하면은 우리도 딱히 무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종목, 좋은 매수가에 사서 끌고 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대한해운을 뭐 이걸 추천을 했던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285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주력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뭐 9%대 수익을 챙기면서 좋은 종목 그냥 싸게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뻔하잖아요. 지금 뭐 2850원 이하에 사서 여기서 올라갔던 부분,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,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하에서 사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, 뭐 이게 9% 아예 뭐야 이렇게 기다렸는데 9% 하루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렸는데 9% 너무 뭐 만족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이래요. 그냥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사서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만드는 거를 저는, 이게 바로 제 스타일이에요. 뭐 올라가는 거 쫓아 들어가서 막 나는 뭐 10% 먹고 나왔다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은 그냥 안정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만약에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자동차도 뭐 페라리라든지 뭐 포르쉐,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, 이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냥 바로 다 직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누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안전이 우선적인 그거를 포인트에 저는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항상 뭐 그래요. 뭐 빨리 올라가는 게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, 저기서는 뭐 하루 만에 뭐 급등 뭐 10% 먹었대, 뭐 15% 먹었대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손절친 종목이 단 하나도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거를 사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대한해운을 뭐 추천을 했던 사람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어요.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대한해운 뭐 이렇게 추천을 한 사람은 잘 못 봐가지고,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추천을 조정이 나왔을 때 포스코를 추천을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. 그때 당시에 뭐 뒤늦게 올라와서 뭐 35만원 올라가니까 이거 뭐 따라 타세요, 빨리 지금이라도 타세요, 이런 거는 봤는데, 조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담으세요, 안정적으로 잡주 정리하고 담으세요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제가 유튜브를 싹 뒤져봤는데 저밖에 없었고, 뭐 고려아연 뭐 말하면 입 아프죠. 42만 5천원. 여러분들 뭐 보세요. 가격적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. 50만원, 남들은 50만원 올라가니까 돌파 매매해요, 빨리빨리 사세요, 타세요 하다가 물렸어. 뭐 아무것도 뭐 결과가 안 나와. 근데 42만 5천원 속도는 모르겠어요. 42만 5천원 메리트가 너무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좋으니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가는
뭐 제 스타일이 그래요. 그래서 뭐 시간 뭐 며칠 안에 급등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저는 질문도 아예 안 받아요. 뭐 이게 뭐 어디서 얼만큼 해서 뭐 튕겨서 올라갈까요? 뭐 이런 거를 문의를 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몰라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7월 14일 날 급등이 나올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? 없어요, 여러분들. 뭐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큰 손들, 뭐 기사 쓰는 사람들, 뭐 이 정도는 알겠지.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14일 날 급등이 할 거예요, 무조건 할 거예요. 몰라요, 여러분들. 그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만 뭐 집착하시고 뭐 이거 사면은 뭐 하루 이틀만 들고 있으면 돼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직까지도 이거 사면은 뭐 얼마 뭐 며칠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 답답해요.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비싸지 않아요. 솔직히 비싸지도 않고, VIP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캐슬이란다. GS건설 수익이 났는데 롯데케미칼도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났어요. 여러분들 이미 왜 어디서 샀겠어요, 여러분들. 롯데케미칼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사야 돼요, 들어가야 돼요.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미리미리 들어가 있는 게 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수익이 잘 나는 부분,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뭐 오신 분이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 났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4%대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, 뭐 동진 세미캠도 9%대, GS건설도 VIP방은 수익적인 부분을 뭐 어느 정도는 걷어들이고 왔어요. 이것도 너무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알잖아요, 여러분들. 이제 느낌 아시잖아요. 어디서 사서 기다려서 수익 뽑아먹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제 제 영상을 뭐 어느 정도는 보셨으면은 이제는 좀 아시지 않을까.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, 가격,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기는 했는데, 일단 뭐 12만원에서 13만 5천원 이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어느 정도는 좀 형성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당장에 놓고 보면은 뭐 시장 뭐 기사를 놓고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. 카카오가 뭐 3천억원 상생기금을 좀 냈다 하는 기사가 났는데, 제가 뭐 카카오 영상 뭐 커버 영상을 많이 안 찍어서 뭐 이런 좀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이번에는 뭐 어디서 사시고 뭐 어디서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카카오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, 이게 제 의견이 같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. 뭐 제 생각을 얘기를 하려고 뭐 유튜브도 같이 찍는 거니까 뭐 댓글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뭐 이런 댓글 쓰지 마시고, 내용적인 부분, 아 이게 좀 나도 납득이 가는구나,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카카오를 봤을 때 뭐가 문제인 거 같은 건지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요즘에 이 카카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, 카카오가 하고 있는 뭐 택시, 그 다음에 뭐 대리운전, 그리고 뭐 미용실, 그리고 꽃배달, 뭐 심지어는 최근에 뭐 상조 서비스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대기업과 나쁜 대기업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, 좋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을 한다. 이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뭐 웨어버리를 하면은 뭐 이런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, 나쁜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은,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영세 상인들, 그 다음에 뭐 영세 사업자들을
피 빨아먹는 기업들을 우리는 좀 나쁜 기업이라고 좀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야놀자, 그 다음에 뭐 상호를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쓰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야놀자, 뭐 여기어때 등 뭐 숙박업소 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행을 가면은 이제 숙박업소를 잡을 건데 굳이 카카오를 통하면 숙박업소들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뭐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와 같은 배달 전문 앱을 보면은 어차피 뭐 동네에 맛집 몇 개나 된다고, 단골집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전화를 해서,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전용 앱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, 배민이나 이제 요기요를 쓰면 또 수수료를 뜯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,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조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왜냐, 지금 뭐 세상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영세상인들, 뭐 사업자들 뭐 돈 뜯는 그림이 나오고, 그래서 카카오와 같이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택시, 그 다음에 뭐 음원, 골프, 교육, 미용실, 뭐 상조, 이게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, 결국에는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대를 꽂고 수수료를 취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뭐 발전성이 굉장히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획기적인 것도 딱히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뭐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일상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개입을 하는 거고, 앱에다가 접근 편의성만 추가를 했을 뿐인데 카카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죠. 그래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세한 뭐 숙박업소라든지 택시기사, 대리기사, 그리고 온라인 뭐 교육업체들이라든지 미용실 사업자, 이렇게 앱이 없어도 받을 손님을 카카오를 통해서 대부분의 손님이 오다 보니까는 카카오에 수수료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,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가 뭘 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. 그냥 연결만 해줄 뿐이고,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돈을 안 내면은 뭐 광고에서 밑으로 제일 하단으로 빼버리거나, 뭐 비싼 뭐 이렇게 광고를 요금을 내면은 상단으로 고정시켜주고, 이게 뭐 당연히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는 해요. 근데 이왕이면은 카카오는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면은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는 거고, 결국 시장을 독식하고 나니까 서비스 이용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, 카카오 택시라든지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단돈 몇백원, 뭐 많게는 몇천원 웃돈을 안 주면은 바쁜 시간대에 잡히지도 않아요.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, 이런 문제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유인데, 그래서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주말에 막 자꾸 뭐 쉬어라 하는 뭐 얘기 자체도 있고, 최근에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카카오가 하는 뭐 모든 사업을 뭐 삼성이 못해서 안 했겠냐, 만약에 뭐 이 사업을 그대로 삼성이 했으면은 뭐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겠냐, 뭐 온갖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서 삼성 독점 중단하라 뭐 난리가 났을 거다, 뭐 이런 댓글 자체가 뭐 몇 개를 봤어요.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라서 좀 가능한 문어발식 무한 확장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, 이번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진출에 대해서 규제 얘기가 굉장히 나오잖아요. 뭐 핀테크 관련해서. 근데 이제 와서 굳이 규제하는 척을 하나? 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미 삼성의 이재용보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재산이 더 많아졌다라는 뭐 기사적인 부분도 있었고, 최근에 이 문어발식의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질타가 쏟아져 나오니까 급하게 카카오가 회의를 해서 이제 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3천억 원, 뭐 크다면 큰 돈이기는 한데, 이게 영세사업자들이나 골목상권이 뭐 한두 명, 뭐 10명, 몇백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데, 이 3천억을 마련하겠다 하는 거는 이 판 자체를 이미 다 깔아놓고 갑의 위치에서 올라간 다음에 3천억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주가에 그렇게 막 반영이 안 되고, 만약에 뭐 이게 뭐 정말로 뭐 3천억 원이 규모가 뭐 투자가 돼서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급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냥 뭐 이미 여러 수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3천억 원을 가지고 좀 생색내는 거 아닌가라는 좀
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조금 주가에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다. 근데 지금 당장에 또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솔직히 뭐 카카오를 통해서 미용실을 예약을 하는 사람을 저는 뭐 주변에서 못 봤어요. 뭐 택시라든지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도 이제는 뭐 원래는 59,000원이었다가 10월 달부터 99,000원으로 하려다가 뭐 39,0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뭐 아예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꽃배달 같은 경우도 저는 주변에서 꽃배달을 카카오로 시킨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만큼 치명적인가? 이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을 가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다. 그러면은 나중에 성장성 자체를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논란 확장 경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잠재가 되고 또 어느 방향으로 좀 카카오가 매출적인 부분을 뽑아내느냐가 지금 올라가느냐 지금 내려가느냐 여기서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랑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보다도 좀 한 번에 내용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. 그래서 뭐 여기서 튕겨서 올라갈 거예요. 이것보다도 좀 일단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카카오에 뭐가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뭐 내용을 좀 정리를 한 번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카카오 커버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는 뭐 궁금해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올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뭐 카카오 성장성 장기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